4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식에서 사용하는 참조 유형 알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할 때 이 수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식을 참조하는 이론적인 내용을 일단 배우고 실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식 작성의 기본은 수식을 작성하려면 반드시 등호, 는을 시작으로 해서 부호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수식에는 셀 주수가 포함되는데 이것을 셀을 참조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조한 셀의 내용이 변경되면 수식의 결과값도 자동으로 변경되고 등호와 주수 참조 그리고 연산자로 이루어진 수식의 결과값의 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수식을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이 는하고 A1 더하기 B1 자, 이렇게 지금 수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 앞에는 수식을 사용할 때는 등호관계 는이라는 것을 꼭 붙여줘야만이 된다는 것이고 A1이라는 것은 현재 엑셀의 화면에서 보면 현재 A열 일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현재 A열 일행의 현재 포인트 위치를 나타낸다. A열 일행의 이 포인트 위치는 데이터 값은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산은 숫자를 입력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더하기라는 것은 사칙 연산자인 연산자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비화는 비열 일행이라는 현재 요 포인트의 위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라는 의미는 다른 용어로 주수라는 의미도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때 주수라는 의미도 가끔씩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연산자의 종류는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문자열, 참조 자, 이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산술연산자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제곱근 자, 이런 연산자가 있고 비교연산자는 는, 크다, 작다, 크거 나왔다, 작거 나왔다 이런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은 두 개의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연결하고 문자는 큰 따옴표로 묶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진닷컴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영진과 닷컴을 따로따로 입력한 다음에 가운데 %라는 특수 기호를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영진닷컴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참조라는 연산자는 콜론과 쉼표가 있는데 콜론은 연속된 셀 범위를 참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얘가 썸이라는 것은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함수로 사용할 때 가로에서 보면은 A1 콜론 A20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수식은 앞에 있는 A1은 시작 주소를 의미합니다. 시작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A열 1행부터 시작해서 A열 20까지 데이터인 숫자를 합산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쉼표는
불연속적인 셀을 참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sum하고 A1, B1, C1. 자, 이것은 A열 일행과 B열 일행과 C열 일행을 합산한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셀 참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셀이라는 참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셀이라는 참조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와 혼합 참수, 이게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연산을 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라는 것은 보면 셀을 참조할 때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보면 여기 보면 현재 부등호는 A열 3행 더하기 B열 3행. 그러면 현재 A열 3행에 있는 주소의 어떤 값과 B열 3행에 있는 주소 값을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면 상대 참조는 셀의 포인트 값이 연산할 때 자동으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습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 참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하면 행주수와 열주수가 셀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경된다. 이게 그 말입니다. 행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행의 주수만 변경된다. 열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열의 주수만 변경된다. 자, 일단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실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이론적인 내용만 셀 주소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만 일단 알아두시고 실습하실 때 하나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대 참조는 수식을 다른 셀로 복사해서 참조하려는 셀의 주소를 고정시킨다. 즉 변경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 참조는 현재 예를 들면 A열 3행이라는 요 셀 위치를 포인트 위치를 보면 이것은 현재 상대 주소를 참조하는 현재 내용입니다. 이것을 절대 참조를 표현하면 앞에 달러라는 기호를 붙이면 이 셀의 위치 포인트가 변경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A열 3행인데 A열 앞에도 달러 붙여 있고 3행도 앞에 달러 붙여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열과 행이 변경이 없이 현재 셀 포인트 위치는 A열 3행에 픽스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정 셀의 주소를 고정하여 사용할 때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다른 셀로 복사해도 셀 주소는 변경되지 않는다. 일단은 절대 참조는 이 정도만 일단 이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혼합 참조는 행주수와 열주수 중 행 또는 열 하나만 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 이 의미는 앞에 있는 상대 주소와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혼합 참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주수와 열주수 중 행 또는 열 하나만 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주소 더하기 절대 주소의 형태로 행을 고정하면 행 고정 혼합 참조, 열을 고정하면 열 고정 혼합 참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혼합 참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 고정 혼합 참조를 보면
A열 앞에 달러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열에 이 A열 열에는 픽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행고정 혼합 참조.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숫자 앞에 3이라는 숫자 앞에 달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숫자는 3이 고정되어 있고 열은 A열, B열, C열, D열이 열은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배운 수식 연산을 가지고서 양식인 성적표로 세 가지 이 방법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서 하는 방식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홍길도라는 학생이 현재 중간고사가 25점, 기말이 36점, 평수가 20점, 출석이 10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연산할 때 앞에 무조건 등호를 붙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숫자를 입력해서 더하기 기말고사 36점 더하기 평소 20점 더하기 출석 10점. 자, 이와 같이 해주면은 91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연산 방법은 현재 홍길도라는 학생의 중간, 기말, 평소, 출석이라는 이 숫자를 보면 이 중간고사라는 25점이라는 숫자는 현재 셀 포인트 위치가 보면은 C열, 사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36점은 D열, 사행, 평소 20점은 E열, 사행, 출석이란 10점은 F열, 사행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방법은 셀 포인터, 다른 말로 주소를 참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 연산할 때는 앞에 무조건 등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가 C열 사행이다. C열 사행이다. 더하기 36이라는 숫자는 D열 사행이다. 더하기 평소 20이라는 숫자는 E열 사행이다. 더하기 출석이 10이라는 숫자는 F열 사행이다. 자, 이와 같이 엔터를 치면 점수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함수 연산의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수를 사용한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등호, 만약에 는이라는 등호를 사용하고, 자, 합산을 구하는 함수는 썸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실습할 때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떤 함수가 연산에 필요할지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썸이라는 함수는 합산이니까 썸. 자, 가로 열고. 자, 함수는 가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수는 가로 열고 닫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현재 시작 주소를 표현하는 것은 현재 중간고사에서 출석까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시열 사행부터 시작해서 시작 주소입니다. 콜론, 이거는 주소를 구분해주는 기호 콜론입니다. F행 사행까지 해서 합산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썸이라는 것은 가로 열고 C4라는 이 자리는 시작 주소, F4라는 이 자리는 끝 주소, 마지막 주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 가지 연산을 해봤더니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산은 숫자를 입력하던 셀 포인트를 참조해서 하던 함수를 이용해서 하던 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엑셀의 장점이 뭐냐면 이 양식들이 반복되는 연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엑셀에서 이제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순신, 김유신, 백두산, 한라산부터 속리산까지 이런 학생들의 명단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앞에 첫 번째 했던 연산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숫자 입력은 이거는 다음 숫자 이순신, 김유신, 백두산이라는 학생들을 갖다 연산할 때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보면 똑같은 숫자인 90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은 홍길동과 이순신에 대한 점수가 다른데 값은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숫자를 입력할 때는 다음 학생에 대한 연산할 때는 똑같은 전에 계산된 값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셀 포인트를 참조할 때는 요거는 바로 그 다음부터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놓기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서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엑셀의 장점은 여기는 현재 그 양식의 행수가 몇 줄 안 되는데 문서 작성하다 보면 이게 100줄, 1000줄 이렇게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반복되는 연산을 할 경우는 이렇게 이와 같이 첫 번째를 연산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복사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엑셀의 커다란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산은 함수를 사용했는데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붙이면은 값은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 장에서 셀 주소의 참조 유형을 배웠을 겁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상대 참조, 상대 주소, 절대 주소, 절대 참조 똑같은 얘기입니다. 혼합 참조, 혼합 주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셀 포인트를 참조해서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셀 포인터를 보면 현재 보면 수식창에서 봤을 때 부동어는 시열 사행, D열 사행, E열 사행, F열 사행 자, 이렇게 각각의 셀 포인트를 참조해서 연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세 가지 중에 어떤 참조인지를 보면은 이것은 현재 상대 주소를 참조해서 연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는 한번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나머지는 드래그 했을 때 자동으로 셀 포인트 주소 값들이 자동으로 변한다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다음 계산된 것을 보면 CO, DO, EO, FO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한번 더 내려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현재 C열 6행, D열 6행, E열 6행, F열 6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셀 포인트의 주소값들이 자동으로 참조해서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를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수식창을 다시 보면 sum 가로 열고 C열 사행부터
F의 사행까지를 연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방향키를 내려오면서 보면은 똑같이 셀 포인트의 주수값들이 변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서는 셀 주소 참조에서 상대 주소를 참조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은 연산자 중에 산술 연산자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 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런 연산자를 사용할 때 포인트를 지정해주면, 셀 포인트를 지정해주면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에는 36과 중간고사에는 25를 반대로 36 빼기 25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그러면 36이라는 현재 셀 포인트 위치는 D열 사행, 25는 C열 사행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등호 너를 붙여서 등호 D열 사행 빼기 C열 사행,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바로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도 여기는 바로 25라는 값과 36이라는 값을 곱한다고 가정했을 때 등호 는을 붙이고 포인트 위치 C열 사행 곱하기 기호는 별표를 해주고 D열 사행, 자, 이런 식으로 자,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경우도 마찬가지로 36 나누기 25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등호 붙이고 포인트 지정해서 D열 사행 나누기 C열 사행,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에는 이게 숫자 25라는 숫자를 거듭제곱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여기도 눈 붙이고 25라는 현재 셀 포인트 위치는 C열 사행, 거듭제곱은 위에 보면은 키보드 숫자 6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 하면은 엔터 치면은 값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결과값이 참과 거짓을 판명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교 연산자에서 보면은 종류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다르다. 자, 이런 비교되는 하나의 그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중간에 기말해 보면 36이라는 숫자와 25라는 숫자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6이라는 현재 셀 포인트 위치는 C열 16행, 25라는 숫자는 D열 16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 는하고 현재 셀 포인트 위치 C열 16행은 크다, D열 15행. 자, 이것은 C열 16행에 있는 36과 DL 15행 25를 비교해서 36이라는 숫자가 더 크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크니까 결과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16. 자, 그러면 결과는 true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작을 경우에 비교할 경우 한번 보면은 등호하고 시열 16행에 보다 작다. D열 16행을 하면 폴스가 나옵니다. 다음 그걸 아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하고 시열 16행 다음 크거나 같냐? D열 16행 치면 추락을 나오겠죠. 이것은 현재 여기가 36이라는 숫자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크거나 같냐니까 일단은 크기 때문에 참이 되고 같아도 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반대 여기서도 는 작거나 같냐 시열 16행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그다음에 DL 16행 엔터 치면은 이것은 현재 36이라는 숫자가 2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 되겠죠. 그 다음 다를 경우 등호 시열 16행에 다음 서로 다르냐 D열 16행에 다르냐 물은 거예요. 다르니까 참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문서 작성할 때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비교 판단을 해서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의 연산자는 그 두 개의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영진이라는 단어와 다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는 등호 영진 %, 닷컴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두 개의 문자가 하나의 문자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영진과 닷컴이라는 현재 이치를 봤더니 셀 포인트 이제 봤더니 영진은 G열 19행 닷컴은 H열 19행 이렇게 지금 현재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셀 포인트 주소를 참조해서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넌하고 현재 영진은 G열 19행 G열 19행 H 19행 이렇게 돼서 엔터를 치면 바로 문자열 연산자를 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조 연산자는 콜론과 컴마로 구분해서 연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참조 연산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호 sum 열고 중간고사 36부터 출사까지 가로 닫고 또 치면은 9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참조 연산자에서 콜론은 이 중간에 시작과 끝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콜론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컴마는 각각의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등호는 sum 괄호 열고 C열 16행과 컴마 2열 16행만 선택해서 합산을 내겠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참조연산제에서 연산의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주차 2교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듣다 보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오프라인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